다음은 디코더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코더는 여러 가지 규모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입력이 n이고 출력이 2n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n개의 입력이 있고 enable 시그널이 또 다른 입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입력에 의해서 2의 n승계의 출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enable이 0일 경우에는 모두나 아웃풋이 다 0이 됩니다. 그러나 enable이 1일 경우에는 n개의 입력에 따라서 2n개의 출력 중에 단 하나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동작하는 회로를 디코더, 특히 바이너리 디코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n개 입력에 의해서 어떤 숫자가 나타나면 모두 0일 경우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숫자가 의미될 겁니다. 이때 출력에는 이 0번째 출력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됩니다. n개 입력에서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수, 예를 들어서 모두 다 1인 경우에는 2의 n승의 출력 중에서 2의 n승 마이너스 1번 출력만 1이 되고 모두 다 0이 되는 동작을 하는 회로가 바이너리 디코더입니다. 디코더 중에 가장 간단한 2-to-4 디코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은 W0, W1 두 개가 있고 enable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2의 자승계, 즉 4개의 출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enable이 1이면 W1, W0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이 되고 enable이 0이면 입력에 상관없이 모든 출력이 전부 다 0이 됩니다. enable이 1일 경우에 W1과 W2가 나타내는 숫자가 출력의 첨자가 되는데 즉 00일 때는 Y0가 01일 때는 Y1이 이런 식으로 4개 입력 중에서 하나만 1로 출력되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림과 같이 AND 게이트와 NOT 게이트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enable이 0이면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Y0부터 Y3가 모두 0이 나옵니다. 그러나 enable이 1일 경우는 W0와 W1에 의해서 Y0와 Y3 중 하나만 1이 되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디코더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번에는 입력이 3개고 출력이 8개인 3-to-8 디코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앞에서 설명했던 2-to-4 디코더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로를 구현하게 되면은 W0, W1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0, W1이 00일 경우에는 2개의 디코더에서 각각 Y0와 Y4가 선택이 될 겁니다. 이때 조건은 enable이 모두 1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그널 하나가 더 있어서 Y0와 Y4 중에 하나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골라내는 회로를 이와 같이 추가했습니다. enable은 1일 때 W2에 의해서 W2가 0인 경우에는 Y0가, W2가 1인 경우에는 Y4가 1로 되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는 그런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큰 회로로서 4-to-16 디코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2-to-4 디코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의 4개인데 그 중에 2개 입력을 사용하여 4개의 2-to-4 디코더의 입력에 연결합니다. 이 경우 W0, W1에 의해서 4개의 출력을 선택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2-to-4 디코더를 하나 더 사용해서 enable 시그널들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W0와 W1에 의해서 선택된 4개의 출력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W0와 W1이 각각 1, 0이라고 하면은 이때 Y1, Y5, Y9, Y13이 선택이 될 때고 이때 W2와 W3가 예를 들어서 1, 0일 경우에 앞에 있는 2-to-4 디코더의 Y1이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Y5만이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디코더를 트리 형태로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더 큰 디코더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코더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응용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ND와 NOT 게이트로서 멀티플렉서를 구현할 경우 디코더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로를 구현하게 되면은 W0부터 W1, W2,
W3 이 세 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만이 출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0하고 S1을 0으로 할 경우에 Y1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되기 때문에 W1만 F에 연결되는 멀티플렉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들을 사용을 해서 멀티플렉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개 입력 W0부터 W3까지 4개의 입력을 F에 연결하도록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구성한 후에 이들의 이네이블 신호들 4개의 이네이블 신호들을 각각 2 to 4 디코더를 사용을 하여 연결하게 되면은 4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만이 출력에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S0와 S1이 1일 경우에는 Y3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기 때문에 W3가 출력에 전달되게 됩니다. 디코더가 응용되는 또 하나 중요한 회로는 디멀티플렉서가 있습니다. 디멀티플렉서는 입력이 하나이고 출력이 여러 개인 회로입니다. 이때 하나의 입력을 여러 개의 출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연결하는 회로가 디멀티플렉서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회로에서 예를 들어서 W0, W1이 1, 0이라 할 경우에 입력은 Y1에만 전달되고 나머지 Y0, Y2, Y3는 모두 0의 시그널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디코더와 동일한 회로이고 단지 디코더의 이네이블 시그널에 입력을 연결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력이 n개이고 출력이 2의 n승계인 n2 2 to the n 디코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1, 2, 2 to the n 디멀티플렉서가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디코더를 사용하는 또 다른 회로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메모리입니다. 흔히 메모리는 특정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읽어 갖고 오는데 사용됩니다. 먼저 교육 목적상 간단한 회로를 예를 들기 위하여 read only 메모리, 즉 읽기만 하는 메모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메모리의 경우에는 흔히 바이트 또는 워드 단위로 묶어서 내용을 저장하거나 읽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메모리 그 자체는 이와 같은 2차원 어레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열의 수가 한꺼번에 읽거나 쓸 수 있는 비트수, 즉 바이트나 워드를 의미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열로 구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낼 때는 이 여러 개의 행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서 출력에 연결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를 쓰거나 또는 데이터를 읽어가는 행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로 디코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은 예를 들어서 nbit일 경우에 이 nbit으로 나타낼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2의 m승계가 됩니다. 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elect 0부터 select 2의 m승-1까지 총 2의 m승계의 선택 시그널을 m2 2 to the m 디코더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어드레스에서 2의 m승계의 데이터 메모리 행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된 행은 이와 같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통해서 버스에 연결되고 리드 시그널이 1일 경우에 선택된 행의 값이 버스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메모리의 데이터가 읽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디코더가 행을 선택하는 회로로서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디코더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코더입니다. 인코더는 입력이 2의 n승계이고 출력이 n개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의 n승계 입력 중에 하나만 1이 되고 나머진 0인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 몇 번째 입력이 1인지를 출력해서 숫자로 표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단 하나만 1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one-hot encod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서 입력이 4개이고 출력이 2개인 인코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은 W3부터 W0까지 4개로 표시되어 있고 출력은 Y0과 Y0로 표시된 truth table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원핫 인코드이기 때문에 모든 입력 중에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때 몇 번째 입력이 1인가에 따라서 출력의 수로서 그 차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입력이 4개일 때 총 16개의 조합이 생기고 16개의 행이 truth table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경우는 4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truth table을 기준으로 회로를 합성할 때는 나머지 12개가 모두 don't care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에와 같은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Y0와 Y1은 각각 W1, W2, W3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W0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인코더의 경우에는 2의 n승계의 입력 중에서 하나만이 1이고 나머진 0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회로에 있어서는 입력 중에서 하나 이상이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도 몇 번째 입력이 1인지 출력에 표시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1인 모든 입력에 대해서 출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자 하나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 2개가 1일 경우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출력에 그 번호가 나타나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있게 됩니다. 이런 우선순위, 즉 priority에 따라서 출력이 나타나는 것을 priority encod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입력이 W3부터 W0까지 4개이고 출력이 Y1, Y0 2개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때 만약에 2개 이상의 입력이 1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이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변수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변수의 위치를 출력에 나타내도록 하는 경우를 표시해 봅시다. 먼저 모든 입력이 전부 0인 경우를 살펴보죠. 출력에 어떤 수가 나타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출력에는 부가적인 출력 Z가 있어서 어떤 입력도 1이 아니라는 의미로서 0을 표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입력 중에서 하나가 1인 경우에 그 입력의 번호가 출력 Y1하고 Y0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좌측에 있는 변수들의 우선순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W3부터 W0까지 입력이 000일일 경우를 먼저 보죠. 이때는 W0가 1이기 때문에 0가 Y1, Y0에 표시되게 됩니다. W1이 1이고 W2와 W3가 0일 경우에는 Y1, Y0에 1의 값 01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W0는 0이든 1이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W1이 우선순위가 더 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W2가 1인 경우에 그리고 W3가 0인 경우에 Y1, Y0에는 이 값인 10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W1하고 W0는 1이든 0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W2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이죠. 같은 방법으로 W3가 1이면은 W2, W1, W0에 상관없이 항상 출력에는 3, 즉 11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 수식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행을 각각 I0, I1, I2, I3로 표시했고 그 조건을 이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때 Y1과 Y0는 이와 같은 수식의 합으로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Y0, Y1은 I1과 I3의 두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Y1도 I2와 I3 두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또한 입력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1이 나타났는지 표시하는 Z 출력은 모든 4개의 조건을 다 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컨버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BCD, 즉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은 10진수의 한 디짓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한 코드입니다. 0부터 9까지의 한 디짓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빗수는 전부 4개입니다. 그러나 4개의 빗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전부 16가지이기 때문에 그 16개가 다 사용되지 않고 그중 10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6개는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의 내부 상태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기 위해서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7 세그먼트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FND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개 세그멘트로 숫자나 또는 특별한 문자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BCD이기 때문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4빛으로 표현되어 있는 BCD 코드에 따라서 7개의 세그먼트 어떤 것을 켜거나 끄도록 하는 회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truth table이 필요합니다. 즉 입력이 0일 때는 A, B, C, D, E, F, 즉 G를 제외한 모든 세그먼트가 켜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0이라는 숫자가 보이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1인 경우를 살펴봅시다. 1인 경우에는 B와 C만 켜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가 보여서 1이 보이게 되고, 2인 경우에는 A, B, D, E, G가 켜져서 A, B, D, E, G가 켜져서 E자의 모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트루스 테이블을 통해서 BCD2 7 세그먼트 디코더를 설계할 수 있는데, 이 회로는 뒤에 연습 문제로 남겨두었으니까 그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BCD가 총 16개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총 10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6개의 경우에는 동케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트루스 테이블에 나머지 6가지 상태를 모두 기술하고 출력에 동케어를 모두 표시해 준 다음에 카노맵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회로를 구현해야 합니다. 디코더 역시 코드 컨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원핫 코드로서 어떤 이진수를 변환하는 회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장을 마치기 전에 산수의 연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로를 하나 더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회로는 비교기입니다. 즉 컴패레이터입니다. 비교기는 두 수 중에서 어떤 수가 더 크고 어떤 수가 작고 혹은 두 수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회로입니다. 이와 같은 회로는 앞에서 설명한 가산기, 감산기와 더불어 산수 연산을 하는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회로를 설명할 때 간략한 예를 들기 위해서 두 수가 각각 4bit unsigned number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와 같이 두 수 A, B가 있으면 A3부터 A0까지, B3부터 B0까지 4bit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때 두 수가 같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각 비트들을 exclusive noah로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나타나 있는 exclusive noah 함수가 각 빛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게 되면 A와 B 두 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두 수가 같음을 나타내는 함수 AQB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오른쪽에 같은 회로로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즉 각 exclusive OR 게이트는 여기 나타나 있는 IK, 즉 이때 K는 0부터 3까지죠. 이 IK의 값을 나타나게 되고 그를 모두 AND 시킨 것이 AEQB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두 수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A가 B보다 더 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진수이기 때문에 최상위 빛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먼저 A3가 1이고 B3가 0이면은 당연히 A가 크게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같을 경우가 되는데, 같을 경우는 I3가 1이 되고, 그 경우에는 A2가 1이고 B2가 0이면은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크게 됩니다. 근데 A2와 B2가 모두 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A1을 봐야 되고, 그때 A1이 1이고 B1이 0이면 역시 A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A3, A2, A1이 각각 B3, B2, B1과 같다면은 최종적으로 A0와 B0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회로를 구현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 AND 게이트 앞에 버블은 not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가 B보다 작은 경우를 따져보면은 A가 B랑 같지 않고 B보다 크지 않는 나머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노아로 취하게 되면은 A가 B보다 작은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노아 게이트 하나로서 A less than B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6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